어떻게 아픈지도 불분명한 거죠. 축축되어 있고 긴장된 상태로 다이어트 캡이야.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마음껏 먹어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중년에 잠 못 드는 밤, 그래서 불면으로 시작해서 마음 얘기를 이제 짚었고요. 오늘은 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여러분 자꾸 막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뭐 깨끗하신데요? 다 이러는데 나는 자꾸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긴한 말씀을 듣고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일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네. 그 아주 근사한 젊은 오빠. 저 와 소리가 커요. 젊은 이제 분인데요. 이 체형 교정, 몸 교정 여기서는 아주 전문가세요. 이낙님 선생님, 트레이너 이십니다. 우선 소개 좀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셨을 때 혼자 스스로 내 몸을 아픈 것들을 조금 낫게 하고 스스로 체형 교정 혹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낙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떤 분을 두 번째 모실까 하다가 요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럴 때 제일 이렇게 그 필요를 느끼는 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뭐 강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일을 몸이 아파서 못 한다든지 이르지 않고 살았는데 한 40, 한 두셋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내 몸이 유리 같구나. 이 살살 다뤄야지 깨질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막 여기저기가 뭐 소위 쑤신다, 아프다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데 실제로 저한테 필요한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돈 많이 드는 이제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금 알게 된 것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 만성이에요. 급성이 아니고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은 다 만성. 이 만성이라는 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여튼 아프거나 불편할 때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뭔가를 알아야 되겠구나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 등이랑 막 이 어깨랑 이제 이런 게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책도 쓰셨어요. All About Body라는 책도 쓰셨고 강남에서 몇 년 전부터 본인의 이 트레이닝샵을 열어서 많은 분들께 이제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저만 해도 그 얘기예요. 계속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오늘의 어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중년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그러면은 약간 네, 어쨌든 누님들이 네. 왜 아파지는가. 근데 이제 명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 지도자를 이제 가르치는 세미나를 할 때 병원과 저희의 일을 좀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도 아팠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저도 뚜렷한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어디서 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정확한 어떤 처방이 나오는데 허리가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모르겠고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아픈지도 불분명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매한.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가 원인을 알 수 있는 어떤 외상
있으면 당연히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외상을 제외한 자연 발생적으로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거는 또 몸의 통증이잖아요. 어깨가 아픈 것 같아, 등이 아파, 목이 아파, 허리가 아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 아프냐라는 그런 원인의 그 아프다는 결과 바로 앞전에는 근육이 수축됐다 이렇게 원인으로 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제 정상 길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활동은 짧아지는 활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늘리지를 않는 이상 뭔가를 집을 때도 뭔가를 집어서 반대쪽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안쪽은 짧아지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주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눈도 앞에 달려있고 활동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뭐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밥도 앞으로 먹고 대화도 앞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짧아져서 이제 굳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이제 통증도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언제가 원인인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육의 수축 이것이 어쨌든 직접적인 바로 앞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넘어가면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목이 아프다에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신 건 아니니까 그걸 제외하고 주로 근육의 이제 관점에서 통증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케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만 해도 꽤 유연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뭐 요가를 해봐도 자세도 잘하고. 근데 안 돼요, 이제 점점. 여기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저를 봐도 이게 일자예요. 이 통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릿지 자세 같은 거를 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잘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자가. 이게 왜 분절되듯이 이렇게 애기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가 진단을 할 때 이게 점점 굳는구나. 그리고 말씀처럼 맨날 꾸부정하게 이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교정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굳기 시작한다고 본인이 자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프다는 통증까지도 오잖아요. 이제 이럴 때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지? 일단 우리가 느끼는 거는 통증. 네. 그거의 이유는 근육의 수축, 긴장 이것 때문인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근육과 뼈 안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기예요. 그래서 장기를 다른 말로 불수의근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네, 이 장기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왜 이런 내가 몸이 더 뻣뻣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등이 일자가 되는 상태는 척추의 분절이 일어나지 않고 그 플랫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들은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뼈에 우리가 보이는 근육이 붙어 있고 이 뼈 안쪽에 장기가 있다는 말은 장기가 더 중요하고 원인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불수의근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받고 태어났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해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점점 이 기능들이 점점 퇴화하고 그 끝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과 이제 졸업을 하는 뭐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네. 처음에 이런 기능들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다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장기의 기능이 활발한 사람을 기초대사량이 활발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기초대사량이 활발해서 애기들 보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에너지틱한데 이제 이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기능이 저물어가고 점점 움직이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장기가 긴장되고 뼈 바깥에 있는 근육도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장기가 몸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긴장되고 수축이 되게 되면 이렇게 꾸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특히 여자들의 몸이 남자들하고 또 조금 다르잖아요. 얘기들을 이렇게 저도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해보면 비슷해요. 이게 다 이렇게 되고 뭐 소화 안 돼, 뭐 등이 아파, 어디가 아파, 어깨가 아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네.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한가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욕망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 젊음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움직이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대사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네.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게 잠깐만.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요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근육량을 늘려서, 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똑같이 먹어도 소비를, 그러니까 많이 써줘야지 이게 내 몸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많이 쓰려면 근육이 많아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근육이 기능이 아주 활발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게 불수익은 얘기예요. 70%에서 80%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다이어트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이어트 관심 있으십니까? 물론 안 하셔도 되실 분들 같은데 다. 누님들께서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살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쓴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소모인데 에너지의 소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에너지의 소모는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 요렇게가 합이 소모량이거든요. 네. 기초대사량의 80%는 장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네. 얼마 안 돼요. 마음 먹고 운동해봤자 뭐 한두 시간? 근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24시간 우리 자고 있을 때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70%인데 활동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다이어트 할 때 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요건 소모량이 결국 적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활동대사량이라는 것 자체가 기초대사 곱하기 활동지수예요. 곱하기라는 거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요 활동지수가 높아도 값이 적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기초대사량을 올려라. 네, 기초대사량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네. 내 장기가 회복되게 만든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장기가 회복된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네, 장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장기 하면은 사실은 되게 우리랑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몸 안에 다 있는 거고 곱창집 가면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회복해라 라고 해서 자연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대 욕구예요. 이 3대 욕구에 충실하고 3대 욕구의 만족을 잘 시켜주는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풍부해요. 실제로 보시면 되게 에너제틱하고 뭔가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밥 잘 먹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연애도 잘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자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초대사량이랑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일단 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아셨겠지만 우리가 시작을 잘했어요. 첫 시간이 잠 가장 내기였거든요. 중요한. 잠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불면증을 오랫동안 알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만약에 몸이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뭔가 생각이 많고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몸이 긴장된 상태로 8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잠에 당연히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잠을 자도 긴장이 안 풀려.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그냥 네, 잔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개운하지 않고 회복이 이제 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알려드릴 것들을 네. 취침 전에 해주시면은 잠자는데 좀 더 용이하실 우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죠? 네. 두 번째로 사실은 이 3대 욕구가 이제 욕구가 저하된다는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 보면은 점점 잠이 없어지시고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러니까 의욕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욕구가 3대 욕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젊었을 때만큼 당연히 못하겠죠. 하지만 내가 의지로라도 조금씩 불씨를 이미 불씨는 있기 때문에 부채질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채질.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내 몸한테 차도 기름을 넣어줘야 달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안 드세요.
또 특히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더 입맛도 없고 아니 안 먹진 않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먹는 게 진짜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지 너무 엄격해. 그러니까 이 정도 먹어도 뭔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 번에 많이 먹는 양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이제 쪼개서 먹는 것이 저는 이제 잘 먹는 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식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대로만 하시면은 저절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귀 쫑긋. 네. 기초 대사량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 섭취량은 어쨌든 두 끼에 먹던 거를 4끼에 쪼개 먹는 거고 섭취량은 똑같은데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모가 더 커지므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주 먹어라. 요약하면. 언제 한 번씩 먹어야 하는가? 네. 우리가 이제 진지 드세요라는 말 혹시 한번 네. 들어보셨나요? 이 진지 드세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침 식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진시에 먹는 식사라고 해서 진지인데 진시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먹는 식사가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시에 먹는 밥이다 이런 건데 이때가 왜 진시에 밥을 먹냐면은 우리 몸의 경락 중에 위 경락이 깨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소화작용은 치아에서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소화작용은 위에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에너지물을 소화를 하고 이걸 흡수하는 게 소장이거든요. 모든 에너지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나 혹시 건강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식단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클래식하게 오랫동안 내려온 거는 4시간에 한 번씩 자주 섭취해라.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도 자연의 법칙에 맞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8시간을 이제 자고 나서 8시간 자고 16시간을 생활을 하는데 자기 직전 4시간 전에 먹지 않는 선에서는 보통 3끼에서 4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는 게 사실상 최고의 식단인 거죠.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면 간헐적 단식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저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 해라라는 것처럼 밥 먹고 그 밥 먹는 거를 소화하는 일을 몸이 8시간만 해라 이거하고 비슷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6시간은 공복 상태로 있어라. 그것이 다이어트의 하여튼 캡이야. 뭐 그래서 요새 하여튼 열풍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자주 먹는 거랑은 어떻게? 간헐적 단식과 이제 전체적인 총량을 봐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과 4끼에 먹는 식사의 총량은 저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어쨌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섭취를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분들이 2끼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살 이제 빼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서 한 4-5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3끼 드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2끼 드시거든요. 2끼 먹는 게 사실 간헐적 단식이죠.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끼 더 빼면 1일 1식인 건데 네. 1일 1식을 하고 2끼를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 먹을 때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먹게 되거든요. 제가 식사로 제한을 하는 제 식이요법에는 3단계가 있어요. 2단계에서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 이미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은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거든요. 빨리 영양소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오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는 날은 당이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단 게 땡기는 이유도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나한테 빨리 채워줘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은, GI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거든요. 그게 빠른 것들을 내가 섭취하고 싶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야식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내가 저녁 잘 챙겨 먹었다 라고 하면은 야식 잘 안 찾잖아요. 야식 보면 대부분 칼로리가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찾는 음식은 햄버거 혹은 뭐 이렇게 빨리 되는 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 3번에서 4번이 챙겨 먹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2끼 간헐적 단식에 저는 제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2끼마저도 제대로 안 드신단 말이에요. 먹는데 막 자기 검열을 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근데 제 관점에서는 제 주장으로는 최선은 아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쉬어준 그러니까 운동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하루에 가슴 운동을 3세트를 했어요. 3세트를 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나, 혹은 한 세트씩 3일을 하는 게 근성장에 도움이 되나, 한 세트씩 3일 동안 한 게 근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데이트로 따져도 돼요. 근데 연인이랑 만날 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만나는 거랑 일주일에 3일에 1시간씩 만나는 거랑 어떤 것이 더 연애의 온도가 더 높게 지속될까? 한 번 그 사람에 따라 달라. 어찌됐건 그러한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좀 귀찮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내 몸한테 더 좋은. 자, 이제 다이어트 얘기 그리고 간헐적 단식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근육을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를 저는 더 깊이 많이 듣고 싶어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보시죠. 네.